약으로도 뭐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았던 것이 그런 고질적인 두통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음식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기름진 음식, 소금, 정제된 미립가루를 끊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하루 식단을 꾸렸던 겁니다. 그 결과 며칠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스의 암치료 핵심은 무엇인가요? 100년 전에 독일의 젊은 의사죠. 막스 거스는 이분 이제 자기 병이 있었는데 큰 두통이었어요. 매일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약으로도 뭐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았던 것이 그런 고질적인 두통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음식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기름진 음식, 소금, 정제된 미립가루를 끊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하루 식단을 꾸렸던 겁니다. 그 결과 며칠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경험이 그 막스 거슨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 의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된, 인생을 그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시절 한 100년 전에는 세상을 괴롭힌 병은 암이 아니었어요. 결핵이었는데요. 그런데 거스는 당시 불치병이란 그 결핵 환자들을 자기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음식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환자 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들어있어요. 그녀의 결핵을 음식으로 이분이 회복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슈바이처 박사의 친구이자 뭐 주치의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이 결핵이라는 병은 항생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핵이 사라진 자리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결핵이요, 빈곤병이었다면 암은 풍요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결핵이 많았는데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우리가 풍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은 이 풍요의 시대의 음식 과잉으로 인해서 몸의 해독 시스템이 망가져서 시작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스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은 세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형태만 바뀌어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암 환자들에게는 음식 해독요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스요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해독이에요. 두 번째가 영양, 세 번째가 균형인데요. 이 세 가지는 자연치유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하고 딱 일치합니다. 첫 번째 해독은요, 간을 깨우는 것이 거스면 첫걸음이라고 본 거예요. 거순요법의 중심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독소를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해독,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독 의사죠. 근데 거스는 이것을 위해서 커피 관장을 사용했던 거예요. 커피 관장을 통해서 간의 혈류를 자극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게 하는 이런 원리를 썼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간 해독 효소라고 하는 CYP450이라는 이 활성도를 높여서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분해하는 생리학적 원리에 근거를 해서 커피 관장을 했던 거예요. 둘째는 이제 영양인데요. 신선한 주스와 생채소가 추가됐습니다. 거선요법의 식단은 생명 있는 음식이 바로 기본입니다. 하루 13잔, 3000cc 되죠? 이 사과 당근 주스와 녹즙을 이렇게 권장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재건하는 건축 재료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즉 정크푸드로 만들어진 이런 세포들을 살아있는 음식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생즙의 이 효소와 미네랄, 이 파이토케미칼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의 대사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주게 했던 겁니다. 셋째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인데요. 소금은 줄이고 칼륨은 늘린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쓴 거예요. 그것은 가공식품과 소금 위주의 식단은 세포를 막 팽창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칼륨과 효소가 풍부해서 세포의 정기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면서 피가 맑아지고 세포의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본 거예요. 결국 거순요법은 세포가 다시 숨쉬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같은 시대 동양에서도 같은 길을 간 자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시가즈죠. 일본의 자인의 약자죠.
이 식이요법은 몸이 스스로 낳는 힘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분도 주로 쓴 게 이제 생채소, 뭐를 주로 하는 식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독을 주로 소식과 단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거는 커피 관장 대신 마그닐 관장을 썼어요. 냉온욕과 풍욕, 뭐 운동을 통해서 해독 루틴을 강조하게 되죠. 니시는 동양에서 주로 장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스는 서양에서 간을 해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면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장과 간은 서로 상통합니다. 모두 해독이라는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몸은 스스로 낫는다. 다만 피가 탁하고 독소가 쌓이면 몸의 회복과 재생작용이 잠을 차버립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자연의 신선한 음식을 통한 해독과 생명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법을 제시한 겁니다. 거스요법은요, 많은 과학적 검증이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음식과 암의 관계를 다룬 세계적인 학술들이 많죠. 그중에서 Nutrition and Cancer라고 하는 이 암하고 관계 연구에서요, 식물성 위주의 저나트륨 식단, 이 식단이 암 환자의 염증 지표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리고 간 해소 활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2020년 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생채식 위주로 바꾼 사람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이 곧 약이자 해독을 일으키는 이 생화학적 자극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스요법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거슨 박사도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식이요법은 몸의 해독을 돕지만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삶 전체가 바뀔 때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음식은 출발점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마음의 회복, 또는 수면이라든가 운동, 인간관계 등 삶의 총체적인 균형이 따라와야 진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서양에서 이제 계속 저도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는데 거선요법 병원들이 있어요.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쪽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요즘 데이터를 내는데 암을 치료했던 데이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음식 하나만 가지고서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 특히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요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유법은 하여튼 단순한 제식법은 아닙니다. 세포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해독 시스템을 제공한 거예요. 제시를 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하는데요.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기보다 음식으로 세포 환경을 바꿔라. 오늘의 밥상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의 세포 환경을 설계하는 하나의 시간입니다. 거순요법의 실제 치료 효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930년대죠. 의학이 아직은 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막스 거슨 박사는 음식만으로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뭐 실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첫 환자는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약으로 낫지 않던 그 편두통이 식단을 바꾸자 며칠 만에 딱 사라졌다고 해요. 그 후에 그는 뭐 결핵, 고혈압, 당뇨, 뭐 암 환자에게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 없어도 통증이 줄고 피로가 사라지고 면역이 회복되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되죠. 이 대표적인 기록은 거슨 박사의 저서에 있어요. 1958년에 발표한 Cancer Therapy Research of 50 Cases인가요? 이런 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치유, 암을 치유하는 고전이 됩니다. 이 책이. 이 책에 실린 50명의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생존하거나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치료의 어떤 결과보다 치유의 경로입니다. 식이요법 2주부터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부종이 빠지고 통증이 완화되고 4주 차에는 뭐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2, 3개월이 지나면 피부 톤이 바뀌고 수면이 편안하게 되고 배변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생리 리듬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몸은 약으로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설득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즉 세포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선요법의 핵심은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대사 환경을 다시 재설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소 공급의 회복이에요. 잎채소와 과일 위주의 이런 식단은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해질 균형의 회복입니다. 저염식, 고칼륨식은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컴프를 안정시켜서 세포의 내부 전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스스로 해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셋째는 간 해독 기능의 회복입니다. 커피 관장과 섬유질의 섭취로 인해서 간 문맥의 해독 그 효소가 활성화되고 어떤 담식성 배출들이 원활하게 촉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선요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독을 빼고 세포에 산소를 채워라.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이죠. 누트리언트 2020년 연구와 세계적인 또 생리학 저널이죠. 프리언티스인 피지올리라고 하는 2022년 연구에서는 음식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규칙적인 호흡과 운동이 자율신경과 염증을 안정시켜서 몸의 회복력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즉 음식이 약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약 없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서양에서도 주목받는 분야가 있죠.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입니다. 생활 습관의 이야기죠. 미국 하버드대와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70에서 80%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치료인자가 바로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권위지죠. 란셋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도 식단의 질이 높을수록 암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죠. 특히 식물성 위주의 저염 고섬유 식사, 섬유질이 많은 식사죠. 이것은 면역과 장내 미생물의 어떤 다양성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선요법이 추구했던 방향은 현대의학이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는 생활습관 기반의 통합의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선요법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은 약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는 건강을 망치는 요소와 회복시키는 요소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당, 인스턴트, 트랜스지방은 간과 장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결국 면역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면에 제철 채소, 발화현미, 뿌리식물, 신선한 과일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의 산소 대사를 다시 복원시켜 줍니다. 즉 음식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 결핍을 살아갑니다. 칼로리는 넘치지만 생명력 있는 영양소는 부족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거슨이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약은 몸에 명령을 하지만 음식은 몸을 설득한다. 약은 빠르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좀 느리지만은 근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언어는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가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하다고 내가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어떤 무너진 느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병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 너무 억울해요. 많은 분들이 병을 배신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은요, 마지막 순간에 울리는 하나의 경고음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멈춰, 점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몸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경고등이 만약에 없었다면 차는 갑자기 고장나서 멈춰버려 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0대 초반에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침은 대충 빵과 커피,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또 저녁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와 술, 운동 같은 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뤘습니다. 하루에 5-6시간밖에 못 자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30년을 막 달려오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왜 나야? 라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이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하신 말은 원장님, 제 몸이 저를 배신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은 치료와 회복 과정을 함께 하면서요. 그분의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만약 이번에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암이 아니었으면 멈출 이유도 없고 또 돌아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병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고 보내는 몸에서 보내는 붉은 신호등이 켜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세포 활동이 30%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을 깨우는 우리 몸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통증은 해당 부위를 쓰지 말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또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집중시키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활동 좀 줄이고 회복에 에너지를 쓰라고 하는 하나의 지시죠. 즉 우리가 흔히 없어야 할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회복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밤을 새워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못 먹어도 처음에는 우리 몸이 다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계가 오면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바로 증상입니다. 암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포와 면역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더 큰 사고가 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고 우리 삶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은요, 병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치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병을 몸이 보내는 회복의 메시지로 해석한다는 거죠. 당신의 삶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멈추고 새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수년간 쌓아놓은 어떤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삶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이 켜지는 절전 모드 있잖아요. 이것처럼 병은 더 버티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때 삶을 전환하면 병은 사라지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암도요. 처음에는 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세포가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독소가 바닥에 이렇게 넘치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 정상세포는 살기 위해서 막 성질을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과정이에요. 미국 NCI라고 해서 국립암연구소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특별한 치료 없이 암이 사라진 사례가 70% 이상이 바로 삶의 태도와 심리적 전환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이 왔을 때 삶을 바꾸면 회복 가능성이 커진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렇다면 병이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몸의 신호를 한번 일기같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피로, 어떤 수면 패턴, 또 소화 상태, 감정의 어떤 변화들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2, 3주만 한번 딱 기록해도요. 하나의 반복 패턴이 보여요. 두 번째는 증상을 억누르기보다는 원인을 한번 찾는데 신경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진통제, 소염제는 이게 임시조치일 뿐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음식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운동의 부족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치료와 생활 개선 병행을 한번 하기인데요. 병원 치료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식습관이라든가 수면, 또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은 결국 배신자가 아닙니다. 병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위기가 오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면 병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과 막 싸우는 대신 내 몸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분노 대신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대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왜 나한테 대신에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몸의 자기 치유력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딱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연치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암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대부분 뭐 이제 세계 공통적인데요.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병이 온 거지? 스쳐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뭐 이런 질문들 수없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단 한마디를 만약 자신한테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처음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깨달음 같은 걸 얻었는데요. 암은 단순히 몸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깊은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몸의 방향도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암은 두려운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온 5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참 안정적이었어요. 중견기업의 임원이시고 또 집도 마련했고 뭐 자녀들도 아주 잘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어요. 아침은 대충 뭐 커피와 빵, 점심은 회의 중 막 허겁지겁, 저녁엔 잦은 회식과 과음, 주말엔 골프나 접대 자리에 막 불려다녔죠. 이렇게 자기 몸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 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제게 한 1000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없었네요. 이분이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자연치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암이 던진 이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동안 거의 매일 외식으로 막 이렇게 해결하던 식사를 이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식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갓 지은 현미밥과 체질에 맞는 자기 제철 채소 반찬들, 그리고 또 술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저녁 식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이런 것은 결국에 내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둘째, 주일에 골프가 유일한 운동이었던 것을 이제는 매일 아침 긴장을 푸는 어떤 릴렉스하는 운동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피로보다 활력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새로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충족감 있게 보내자. 내일 죽어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한번 살자. 이 다짐을 품으니 아침 햇살도 가족의 어떤 웃음도 마시던 한 잔의 따뜻한 차도 모두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계가 가는 줄도 모르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종양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무겁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암이 제게서 시간을 빼앗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인생을 줬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먼저 웃고 몸도 따라서 같이 웃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암은 세포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몸 전체 리듬이 오래도록 어긋났다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특히 3가지 리듬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잠의 리듬, 정말 중요합니다. 야근, 불빛, 들쑥날쑥한 어떤 취침들,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숙면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DNA가 복구되고 면역 순찰의 타이밍이 아주 막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리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음식, 야식, 폭식, 가공식품으로 결국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이 당은요, 우리 몸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인슐린의 문제가 결국은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립니다. 세포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 우리 세포들은 저산소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결국은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세포 환경이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으로 고착돼 간다는 겁니다. 셋째는 움직임의 리듬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그리고 운동, 과잉이나 부족 이런 생활이 림프나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흐름이 막히게 돼요. 결국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노폐물과 염증이 결국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세포 조직이 하나씩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암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너 이 리듬으로 계속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생활을 계속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하나의 경고이자 삶을 바꿔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하나의 외침입니다. 의학의 치료는 종양을 없애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왜 지금 내 몸은 이 신호를 보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암을 적으로만 보면 삶을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암을 메시지로 듣게 되면 지금까지 결산서이자 앞으로 그릴 설계도가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법보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몸만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병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과 이런 태도의 전환 5가지를 꼭 연습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빨리 해서 좀 충분히로, 속도보다 회복의 여백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충분한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완벽에서 좀 꾸준으로, 하루 100점이 아니라 오늘 1점만 전진해보자. 작은 이 지속하는 것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착에서 희망으로, 해야만 한다는 대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무보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이 결국 병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통제에서 좀 대화로, 증상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게 왔는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병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자에서 동행으로, 주치의와 가족, 그리고 동료, 나 자신과 팀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나에게 좀 정직해지면 충분합니다. 암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니? 너는 너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니? 아니면 내 자신을 계속 막 다그치고 있니? 싸움의 시간을 좀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돌봄의 시간을 선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몸은 놀랍도록 조용히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심장이 한결 좀 느긋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났다. 결국 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서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페이지에 무엇을 적을지는 우리 몫이에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자신을 한번 돌봐주세요. 몸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바로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암이 던진 질문,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대신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로 하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순간 암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솔직한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병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 진단에서 암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은 그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이 멈춘 듯이 숨이 막 가빠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오늘 저는
암 진단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의미를 새롭게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암이라는 병이 우리들 인생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료실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원장님, 이제 저 끝난 거죠. 마치 암 진단은 인생의 막 종착역인 것 같이 몸이 완전히 배신한 신호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잘못된 생활 습관, 과로, 영양의 불균형, 스트레스가 결국은 쌓여서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몸의 경고음이죠. 이 경고를 종착역으로 볼지 인생의 방향 전환점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고 또 남편 출근 챙기고 손주 유치원 또 데려다주고 끝나고 나면 동네 모임 가서 막 봉사활동까지 하루를 정말 꽉 채우면서 살았던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삶 속에는 늘 나보다는 남이 먼저였던 그런 분이었어요. 식사 대충 남은 반찬으로 이렇게 때우고 또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막 뭔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막 달래시기도 하시고 나 괜찮아를 막 입버릇처럼 반복하면서 자신을 좀 뒷전으로 막 밀어놨던 분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가벼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분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암이 온 거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암이란 삶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은 뒤로 계속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좀 배려하고 자신에게 상냥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날 이후에 그분은 정말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서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또 조용히 명상 같은 것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사도 더 이상 남은 음식이 아닌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로 자신을 위해서 다시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면역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고 치료 부작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을 거다. 암이 제 인생을 빼앗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돌려줬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줬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의학적으로요. 암이 왔다는 건 세포가 단순히 돌연변이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포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면역력 저하로 감시해야 할 이 암세포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만성염증과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서 암으로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에서도 NCI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암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오랜 시간 무너진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즉 암은요. 이대로 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몸의 마지막 경고이자 지금 당장 삶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의학은 암을 없애야 할 목적, 즉 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암이 왜 지금 내 몸에 왔을까? 나한테 왔을까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암은 나쁜 세포가 갑자기 침입한 게 아니에요. 내 세포가 환경에 막 적응하려다 변형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요, 무상소 에너지 대사로 바뀝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세포에는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세포 환경이 악화됩니다. 지속적인 어떤 우리의 스트레스 삶은 면역의 암세포 기능을 아주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종양은 잘라내도 암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삶의 환경을 바꾸면 암세포가 자랄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멈추기입니다. 일, 관계들, 이 생활 속에서 속도를 조금 줄이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차는 결국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상냥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식습관, 수면 패턴, 스트레스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암은 생활환경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와 회복을 병행하는 겁니다. 암의 치료는, 이 병원 치료는 필요시 적극적으로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면역을 살리는 자연치유 습관을 동시에 같이,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은 결코 무작정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지 않습니다. 암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삶의 경고등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대신에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암은 적이 아니라 인생을 변환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기울여 한번 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